자, 2번 봅시다. 질량이 1이고요. 뭐 물체가 매달려 있네요. 근데 엘리베이터의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래요. 한번 봅시다. 이때 이제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장력이네요. 실이 물체를 당기고 있나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가지 있는지 살펴봅시다. 만약에 중력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밑으로 mg만큼 작용할 거예요. 이 힘밖에 없다면 자, R자 힘이 존재, 그리고 질량이 존재, 가속도가 존재합니다. 즉 뭐냐면 실이 끊어지거나 실이 늘어나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 물체가 아래로 가속해서 엘리베이터 바닥 방면으로 곤두박질 쳐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R자 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F는 MA에서 좌변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M은 상수로서 존재하죠. 그래서 좌변인 F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그 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R자 힘이 0이어야 되니까 위로 똑같은 mg만큼의 무언가 힘이 작용했어야만 했겠네요. 그걸 우리가 장력이라고 부르고요. 기호로 t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여기 mg도요. 이런 식으로 고쳐 써주겠습니다. 사실은 벡터니까요. 그죠? 이렇게 벡터 표시를 좀 해줄게요. 그래서 자, 지금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t는 중력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t는 m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C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등속도 운동했대요. 가속도의 정의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입니다. 근데 속도가 안 변하죠. 그러니까 가속도 0, 그럼 R자임 0.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매달려 있는 상황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C의 경우에는 장력 T가 mg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특히 m이 1이니까 그냥 g라고만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A를 볼게요. 연직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3m/s 제곱으로 상승하고 있대요. 그러면 자, 상승하려면 보세요.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존재해야 되죠. 그러면은 위쪽 방향으로 R자임이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위쪽 방향으로 R자임이 존재한다.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R자임이 존재하기 위해서 중력이 자비롭게 조금 덜 당겨줄까요?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중력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장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뀔 여지가 있는 친구는 장력밖에 없어요. 중력은 계속 예정할 테니까요. 그래서 장력이 더 커졌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쪽 방향에 장력이랑 같은 방향인 위쪽 방향을 자, 양의 방향으로 두고 t-mg라고 하면 이게 R자임 F가 될 거고요. R자임을 그냥 F로 쓰면 좀 헷갈리겠죠. F 넷이라고 써줄게요. R자임이 되겠고요. 이 R자임은요 mg인데 뭐 m은 그대로 두더라도 지금 여기 g가 얼마라고요? mg래. ma 죄송합니다. F는 ma니까요. 그죠? F는 ma에서 지금 가속도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3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t-mg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3m 정리해주면 자, t는 얼마가 나온다고요? m으로 묶어줘서 g 더하기 3이 되겠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g 더하기 3이라고 대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B번 보겠습니다. 수평 방향이래요. 저기 수능에 물리원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힘을 분석하고 있는 방향이 세로 방향이기 때문에 가로 방향 하면은 바로 여기서 스킵해버리고 그냥 C랑 똑같은 상황이겠거니 하고 G를 쓰는 분들도 계실 법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보세요. 등가속도로 9.8. 근데 여기 출제자의 의도대로라면 9.8이 지금 아까 저희가 계속 문자로만 쓰고 있는 G를 그냥 9.8로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어느 방향이든 일반성을 잃지 않으니까 오른쪽이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쌤 왼쪽이면 어떡하죠? 왼쪽이면 그냥 저기 뒤편에서 보면 되죠. 뒤편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보이겠죠 뭐. 근데 우리는 지금 앞쪽에서 보고 있으니까 오른쪽이고요. 네,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오른쪽으로 그려줄게요. 그러면 지금 중력 가속도랑 지금 이 물체가 느끼고 있는 가속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R자임이 어떻게 돼야 된다? 크기가 중력이랑 일치해야겠네요. 그리고 방향이 오른쪽이래. 그러면
장력이 어느 쪽으로 발생해야 돼요? 이렇게 북동쪽으로 발생해야겠죠. 그래야 장력 벡터 빼기 중력 벡터 했을 때 이때 I자인 벡터가 나올 테니까요. 자, I자인 벡터가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T는요, 여기 그냥 45도니까 삼각비 쓰시면 1대 1대 루트 2죠, 그죠?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mg가 되겠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은 1이니까 그냥 루트 2g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아까보다 좀 비교적 평화로운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VT 그래프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죠? 가속도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여기서는 알파로 뒀네요. 그리고 변이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자, 변이도 보통 S로 두지만 여기서는 X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문자는 아무렴 뭐든 상관없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려보기 전에 제가 속도가 속도 그리고 변이의 관계를 한번 써볼게요. 새삼스럽지만, 자, 속도의 정의가 뭘까요? 변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입니다. 가속도는요?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입니다. 그러면 변이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죠.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미적분은 반대 관계니까 다시 가속도를 적분하면 그러면 속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속도를 적분하면요, 그럼 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T 그래프, VT 그래프, ST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 그려봤을 때 가장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혹은 많이 담고 있는 보다 정확하게는요, 가장 이 세 가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는 중간에 있는 VT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T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그려주시면 이 그래프 자체로 속도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넓이를 읽게 되면 변이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기울기를 읽게 되면 가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맹점이 있다면 VT 그래프로 우리가 AT는 충분히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냥 모든 점에서의 기울기가 분명하니까요. 다만 우리가 ST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을 때 어떤 이러한 모양이 되겠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지만 적분 관계잖아요. 속도를 적분해야 변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분 상수가 있겠죠. 그 적분 상수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그래프의 y절편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 있어도 y축으로의 평행이동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직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적분 상수랑 대응되는 관계겠고요. 뭐 S0여도 되고, 뭐 굳이 S0를 안 알려주고 뭐 다른 값을 안 알려줘도 되겠죠. 어차피 그냥 그 특정한 t에 대해서 한 점이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ST 그래프가 유일하게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VT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AT 그리고 ST 그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딱 나와주네요. 뭐죠? 0초일 때의 변이가 0이다. 이렇게 초기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자, VT 그려서 자, 뭐를 물어봐도 지금 당당한 상태죠. 근데 이제 적분상수까지 줬으니까 이제 모든 그래프를 다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VT 보시면은 처음 0부터 자, 두 번째 0이 되는 딱 요 지점까지요. 사인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오, 근데 쌤 사인 비슷하게가 아니라 완전한 사인이 아닌데 어떻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나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형은 어차피 보기가 5개 나올 거고요. 이 중에 말도 안 되는 4개를 배제하면 정답이 나올 테니까 우리는 개형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겠죠. 개형만 이해할 수 있으면. 자, 정확히 그릴 수 있는 AT 먼저 생각해 볼게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니까 코사인의 그래프를 한 줄기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자, 뭐 요지 점 이름을 하나 정해줘야겠네요. T1, T2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여기가 T2가 되겠네요. 여기가 T1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T2부터는 1차식처럼 보이죠? 지금 직선이니까 자, 이에 대한 기울기 상수겠죠. 그래서 이대로 상수함수 쭉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ST도 그려주는데요. 이번에는요, 가속도를 2번 적분하면 그러면 변이가 나오니까 지금 가속도 그래프가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나오겠다 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코사인 그리는 순간 안 된다고요.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양이 이렇다는 보장은 있지만 초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죠? y절편이 어딘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멋대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초기 조건 나왔죠? 0일 때 0이에요. 그러니까 0,0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 모양 그대로 뭐 1만큼 y 방향으로 평행 이동 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얘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그릴까요? 1차식이니까 적분하면 2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폼을 쫙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다만 문제에서 얘를 알파로 두고 얘를 x로 뒀으니까 그렇게만 변경해주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자 4번 다음 그림과 같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길이가 L이래요. 전체 길이가 라지 L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사면에 놓여 있는 그죠? 비타면에 놓여 있는 실의 길이를 우리가 스몰 L로 두겠다. 지금 실의 무게는 그러면 무시를 안 하겠네요. 네, 그러고 있고요. 마찰은 다행히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랑 그 사면 위에 있는 실의 부분의 길이 스몰 L이죠. 이 관계를 나타내라. 즉 가속도를 뭐 A라고 한다면 AL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지금 여기 사면에 놓여 있지 않은 라지 L 마이너스 스몰 L 만큼의 실을 생각할게요. 이 실이 균일하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전체 길이가 라지 L이니까 우리 전체 질량도 뭐 라지 M으로 둬주면 좋겠죠. 그래서 라지 M이라고 했을 때 이 라지 L 마이너스 스몰 L의 질량은요. 라지 M 곱하기 전체 길이분의 자기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면 이게 중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수평한 이 면을 깨고 바닥으로 꺼져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겼다는 건 뭐예요? 이거랑 같은 힘으로 어떤 힘이 작용해서 위쪽으로 그래서 서로 캔슬아웃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힘이 수직 항력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라지 L 마이너스 스몰 L에 해당하는 이 실에서는요. 이 실에 대해서는요.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별 볼 일 없네요. 지금 얘만 따져주면 되겠어요. 스몰 L이요. 얘도 마찬가지로 질량은요. 라지 M 곱하기 전체 길이분의 자기 길이 되겠고요. 그리고 G를 곱해주면 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어떻게 쪼개요? 이렇게 비타면과 수직인 방향 그리고 비타면과 같은 방향으로 쪼개줍니다. 그러면 자 비타면과 수직인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직 항력이랑 캔슬아웃 된다고요. 서로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인 자 이 부분의 크기 어떻게 될까요? 중력 곱하기 사인 세타. 물론 제가 이 각을 임의로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R자임이 비타면과 같은 방향이 된다. 근데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R자임이 비타면과 같은 방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살짝 이렇게 각도가 조금 더 작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실은 조금 뒤에 날아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각도가 조금 더 이렇게 가파르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이 실이 땅을 이렇게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땅으로 점점 꺼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수직 항력이 이 중력의 이 비타면과 수직인 방향 성분에 대해서는 수직 항력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달라서 그래서 비타면과 같은 방향만의 성분만 남도록 하는 게 좀 당연해 보이죠. 네, 상식상으로. 네, 좋습니다. 그래서 R자임이 구해졌고요. 그래서 이 R자임으로 뭐예요? 지금 이 스몰 L에 걸리는 이 R자임으로 지금 이 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R자임 자체는 얘는 그냥 무임승차하는 거죠. 그죠? 라지 L 마이너스 스몰 L은요. 그래서 이 스몰 L에 걸려있는 이 R자임으로 이 물체계요. 이 라지 L의 길이를 가지는 이 실 전체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R자임 F니까 이거는 MA.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궁금한 건 가속도죠. 그리고 이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라지 M으로 두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라지 M으로 나눠주면 가속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 A는 어떻게 나온다? 라지 L분의 스몰 L G 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지금 가속도는 결국에 자 스몰 L이랑 비례하는 관계니까 그냥 0,0 지나고 쫙 이렇게 직선 때려주면 되겠다. 여기서 하나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직선을 그리는 거는 알겠는데 우상향하는 직선을 그려도 되는가? 그죠? 즉 교육이가 양수가 맞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이제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얘네들 길이 성분이니까 다 양수. 그리고 g도 9.8 양수 그죠? 그리고 사인 세타 보시면 얘 당연히 0에서 90 사이겠죠? 그러면 얘도 양수. 네, 그러니까 문제 없었네요. 네.